189쪽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부활이 나오는데, 그때 앞에서 얘기했던 부활이 뭐예요? 치료 이후 부활. 치료가 되면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있고 치료가 있는데 다르다고 했잖아요. 치료는 뭐예요? 삽자루 선생님, 그때 뇌출혈 2달 안 내서 1달, 2달 안 내고 치료됐다 라고 했잖아요. 해지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해지한 거예요. 해지한 거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해지한 거는 부활시켜달라고 해도 해주지가 않아요. 하지만 치료된 거는 부활을 해주는, 왜냐? 몰랐다. 치료가 뭔지도 몰랐고 돈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은 부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왜냐면 계약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제도인데, 문제는 이거를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자랑 다 갚아야 돼. 원금까지. 원금의 이자. 뭐냐? 삽질 선생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사망한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회복을 했어. 몇 달 후 회복. 다시 멀쩡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보험이 가입돼 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뇌출혈 진단비를 5천만 원 받았어요. 이 보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거를 치료된 상태에서는 못 받아요. 이게 왜냐? 내가 이게 여러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점이. 진단을 받았던 시점. 그러니까 삽질 선생님이 쓰러졌어. 근데 쓰러진 날짜가,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병원에 바로 후송이 됐어요. 근데 그 날짜에 이 보험이 살아있었느냐 안 살아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만약에 예를 들어 삽질 선생님께서 1달, 2달 미납 돼서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던 날짜가 만약에 요때 병원에 119 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치료를 받았어요. 이때는 정상이었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정상. 이때 만약에 병원에 쓰러졌으면은 입원을 해서 회복을 했어. 그러면 보험료를 받아야 돼요. 왜? 정상이니까 보험이. 그런데 만약에 치료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때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쳐봐요. 치료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받죠. 이때는 받고, 치료가 됐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효력 정지.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있던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가 아니라 돈을 받았어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받았어요. 5천만 원 가입을 해서. 크게 가입하거든요. 얼마 안 해. 비싸지가 않아요. 이거는 확률이 떨어져서 5천만 원 받았어. 그런데 이때 알고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돈을 안 내서. 근데 이 입원한 당시에는 보험료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료 아무 말도 안 하고 보험회사가 돈을 줘요. 그런데 이 이후에 치료가 됐어. 이거는 과거의 거는 소급해서 주고, 치료가 된 거는 이제 보험이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살려달라고 하겠죠, 다시. 내가 이 시점에 알아챘어, 치료된 거를. 그래서 부활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 부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 보험사에. 그러면은 보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1달, 2달 안 냈어,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원금을 일시에 다 내고, 원금을 다 내고 거기에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의 이자 공시이율로 막 2%다 그러면 2%를 쳐서 합한 금액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기간이 짧으면은 뭐 얼마 안 되니까 낼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한 몇 년치 되나봐요. 막 2, 3년치 돼봐요. 그런 경우 많아요. 2, 3년치 2, 3년 동안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보험이 없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2, 3년치를 내라고 하면은 보통 싫죠. 안 내려고 하고, 왜 내야 되냐? 그럼 보험사는 상관없어. 보험사는 오히려 좋지. 부활 안 하는 게 좋아. 왜? 아픈 사람들만 부활하지. 안 아팠어. 그러면 오히려 공짜 보상 받았다가 부활했다가 안 받고 싶지. 부활을 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우량체가 아니라 이제 비건강체, 그러니까 위험군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활을 하면은 보통 별로 안 좋아해요. 심사를 해, 심사. 그래서 심사를 통과해야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보험사가 결정을 해요. 만약에 심사 거절났어.
아 이거 뭐야 이거 건강이 너무 많이 나빠졌네, 우리 안 받을래, 이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계약자 입장에서 불리하지만 뭐 본인이 돈을 안 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제 1번 맞게 설명한 것은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보험료에다가 맞아요. 연체보험료가 뭐예요?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 네 달치 연체,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이자 필수예요. 이자 필수. 이자까지 더해서 납입을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2번 100% 맞는 말. 나머지는 뭐 볼 게 없고. 자, 2번 맞게 설명한 것은 1번부터 볼게요. 1번 적립금을 일반 계정 투입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지금 잠깐만요. 다시 네, 죄송합니다. 자, 1번 부활 시에는 관련할 걸 일반 계정 투입한다. 이게 뭔 말이냐? 특별 계정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계정은 뭐예요? 그냥 은행에 갖다 놓는 거, 안전하게. 뭐 특약, 대표적으로 특약으로 암진단비, 암수술비 주는 거는 이제 안전하게 굴려야 되니까 일반 계정이 있고, 특별 계정은 뭐예요? 이거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잖아. 주식에 투자하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변액보험이야. 이게 지금 이게 보장성 보험이라 이런데, 이게 만약에 변액보험처럼 투자성 보험이야. 그러면은 부활시키면은 다시 펀드 사야죠. 제 목적이 그거잖아요. 원래 펀드, 주식 투자, 그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글로 산다. 펀드 산다, 주식 산다, 그 말이고. 그게 맞겠죠. 그게 처음부터 이 보험이 갖고 있는 본질이니까. 2번 3년 넘으면 청구할 수 있다. 아니야. 2번이 보시면은 3년은 가능한 거는 실효 상태 됐을 때 3년 이내에서만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들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3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이거 아예 불가. 아예 살릴 수 없어, 3년은. 페널티도 일종의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3번 연체보험료의 별도의 납입 필요. 그거 아니지. 이자는 필수예요. 이자. 4번 적립금은 해지된 시점에 적립금 기정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계약차 적립금을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원래 내가 낸 보험료에서 일부는 위험보험료 빠지고 일부는 또 해약 시에 돌려줄 책임준비금을 쌓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해지된 시점으로 적립금을 소급 적용해준다?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럴 수는 없고. 왜냐? 이게 만약에 내가 실효되기 전에는 주식이 별로 안 올랐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실효된 시점에 코스피가 1000이었어. 근데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떡상을 해서 코스피가 3000이 됐어. 나 이거 부활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게 지금 실효가 되면은 효력정지. 그러니까 펀드에 있는 돈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뗐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2년 동안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거 반영해줘야 하면은 회사가 안 해주죠. 그럴 뜻이고. 잠깐만, 다시 4번. 다시 4번이 정답이 맞는 말인데 3번으로 다시 한번. 잘못 얘기했네. 3번, 보기 3번은 납입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죠. 이자는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말이 되고 4번이 맞는 말. 4번은 뭐냐? 이거 해지된 시점에 기준으로 한다. 이게 맞지. 주식이 만약에 올랐어 3천. 그러면은 계약자가 내가 지금 부활을 할 거니까 이거대로 적립금 내놔 이렇게 하겠죠. 주식이 3배 올랐네? 그럼 내 돈도 3배 올랐겠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당신은 실효가 됐던 이 1000시절, 코스피가 옛날 시절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 왜? 이때 정지됐으니까.
이거 반영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돈은 어떻게 됐냐? 이미 지금 특별계정 있던 걸 실효되는 순간 다시 일반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반영 못 해준다. 서울장을 못 시켜준다. 즉 해지 시점으로 적용한다. 해지 시점을 적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틀린 거 1번은 15일이네 청약. 갑자기 이건 청약처리 기간이 나왔네. 이거 1번 맞는 말이죠. 청약처리가 뭐예요? 없던 일을 돌리고 싶다. 계약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철회 가능한 기간은 15일이 맞고 2번 해지된 기간 동안 특별계정 시효 확보가 가능하다. 아니죠. 이 말하는 거네. 2번 보시면은 내가 해지된 기간 동안이 뭐예요? 2년 전에 코스피가 1000시절에서 3000에 공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해야지. 이거는 지금 실효되는 순간 없어진 계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지된 기간 동안에는 확보가 불가능이라고 해야죠. 이거 소거증은 안 돼요. 3번, 2번, 4번이 3번이 같은 문제네. 문제 2, 문제 3번이. 3번 선납 가능. 선납이 변액연금은 안 되고 안 되는 걸로 나오네요. 그리고 4번 특별계정 펀드를 폐지할 경우 안내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패스. 이거 4번이 또 왜 틀렸지? (4번은) 왜 틀려온 거지? 약관 내용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무튼 넘어가요. 4번 해설에도 안 나오는데 패스. 4번 해지된 내용 설명 틀린 것은 3번에 적립금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4번이) 아니죠. 왜? 지금 2, 3, 4가 다 똑같아. 지금 여러분 신기한 거 알아요? 2, 3, 4번이 다 똑같아. 정답이. 왜? 지금 4번 봐봐요. 해지된 시점을 물어보고 있어. 해지된 시점에는 뭐라 그랬어?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 뺀다 그랬잖아요. 실효되는 순간 펀드 다 팔아버려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펀드에 잘 넣어놨어. 근데 이 사람이 실효가 딱 됐어. 그리고 부활을 안 해. 바로 연락 두절됐어. 그러면은 재빨리 펀드 다 매도하고 일반 계정으로 돌려요.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거지 특별히 아니에요. 네, 3번이 정답이고 5번 똑같네. 신기하네. 이 문제만 나오네. 지금 특별계정 투입 부활 시에는 이 맞지. 지금 캐치볼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돌렸다가 해지됐어. 일반으로 돌려. 부활을 해. 그럼 다시 백. 특별로 백. 그래갖고 5번이 맞는 말이고 6번 틀린 것은 6번 변액권의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활을 승낙을 했어. 승낙을 했으면은 연체보험의 납입 시에 연체보험 납입 특별일에 계정이 투입된다. 이게 아니죠. 주식은 뭐라 그랬어요? 2일 주식은 무조건 결제일은 플러스 2일. 그래서 승낙일은 앞에 나왔어요. 지금 승낙일이라는 말이 한번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승낙일 들어본 것 같다 하시면 맞아. 잘 알고 179쪽에 보시면은 179쪽 봐봐요. 거기 보시면은 특별계정의 투입 날짜가 나오는데 첫 계약 신계약은 1회를 보험 납입했어. 그러면 승낙일에 특별계정에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지. 부활에는 또 플러스 1이야. 구별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계약 때는 승낙일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부활을 했을 때는 승낙 플러스 2일 이게 붙고, 만약에 1일 보험료다, 보험료 신계약이다, 이때는 승낙일, 그때 승낙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긴 한데 회사에서
회사 돈을 뭐 미리 투입하네 많이 뭐 이렇게 나오던데 아무튼 요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주 요게 이 플러스 2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6번 몰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이 플러스 2일 이게 숨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틀린 게 없어. 그러면은 요게 좀 틀린가 보다 이렇게 정답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넘어가서 91쪽 맞게 설명한 것은 해약 환급금의 일정 권에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든 해약했을 때 해약 환급금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저당 잡고 담보로 잡아서 그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 2번이 맞고 2번 다시 문제. 틀린 것은 월계약 해당일에 상환해야 한다. 1번은 이게 뭔 말이냐? 만약에 그러니까 계약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 말? 월계약 해당일은 뭐냐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한 날짜예요. 만약에 내가 빼빼로데이가 너무 좋아서 빼빼로데이 날 가입을 했어. 빼빼로데이 날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계약일은 11월 11일이 되는 거예요. 2025년 11월 1일. 그러면은 계약일은 언제냐? 다음 달이 됐어. 월계약일. 그럼 이 11일 11일 12월 11일 1월 11일 요때 상환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돼요. 꼭 굳이 이 날짜 내가 계약을 했던 11일 요때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환 내가 대출을 받았어. 내가 대출금을 100만원을 빌렸어. 100만원 빌릴 수 있지. 왜 해약금이 500만원 있어. 그러면 500만원 중에 담보로 잡아서 100만원을 빌렸어요. 내가 대출로. 그러면은 이거를 갚아야 돼요. 왜? 이자가 붙는다니까요. 공짜로 빌려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자 장사를 해야지. 이자 장사. 은행도 대출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1% 2% 막 올려 받아. 그러면은 안 갚으면 안 갚을수록 이자만 불어나겠지. 원금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급 받았어. 내가 일당 받았어. 돈 모였어. 그럼 재빨리 전화해서 보험사 콜센터 전화해서 나 이거 돈 갚을래요. 내 계좌번호 110에 땡땡땡땡에 있으니까 여기서 출금해 가세요. 갚을게요.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즉시 또 빠져야지. 100만원 내 통장에서. 그리고 다 돈을 갚았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돼야지. 왜 갑자기 이 날짜를 맞춰요? 아니에요. 그래서 월계약에 상환해야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플러스 2일이 나왔어. 그럼 그냥 맞아요. 플러스 2일. 왜? 보통 이게 진짜 승낙일 이거 예외 케이스 빼고는 보통 그냥 다 플러스 2가 붙어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이게 뭔 말이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게 뭐예요? 보험금 줬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가입했어.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한 날짜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아파서 사망을 했어. 질병으로. 그럼 병원에서 이 사람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딱 그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써주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면은 그 날짜 그게 만약에 5월 15일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5월 15일이 이날이 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거기서 만약에 종신보험 가입해서 1억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계약 대출을 500만원 받았어. 대출금이 있어. 기존 대출금이. 그러면 이거 뺀다 이거예요. 뺀다. 반가이가 아니라 이거를 까고 줘야죠. 그러니까 1억에서 500만원 빼서 9,500만원을 까고 줘야죠.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대출금이 있으니까. 대출금을 상계해서 준다. 그게 맞죠. 대출금뿐만 아니, 중도인출 마찬가지. 중도인출도 내가 1억을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인데 중도인출로 한 200만원 뺐어 먹었어. 그러면 9,800만원이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하기 처음에 나 1억 받을 줄 알았는데 계약자들 자기가 빌린 거나 아니면 중도이체 받은 건 까맣게 생각 안 하고 막 콜센터 전화하는 거예요.
나 1억 진다는데 왜 9,800만 원이 덜 들어왔다. 돈이 덜 들어왔어. 그럼 가만 안 있지, 절대. 바로 불이 나게 때려잡으러 가지. 콜센터 직원이 전화 받으면 그 얘기를 하겠지. 아, 선생님께서 2년 전에 중도인출 입원을 하셨네. 아, 그랬지? 나중에 이제 은행 찾아봐서 아, 맞구나. 돈 받았었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 보통 이렇게 되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3번 문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여기서 플러스 1영업일 이런 건 보통 안 나와요. 이런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 한들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2번, 4번은 일단 제끼고 1번, 3번이 플러스 2영업일. 거기서 이게 뭐예요? 계약자는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상환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 계정에서 상환금액을 일반적으로 상환한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은 대출을 받았던 그 금액이 있잖아요. 만약에 500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그럼 그 금액만큼을 특별 계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네. 그러니까 500만 원 내가 빌렸어. 그러면은 이거를 빌린 만큼 특별 계정에서 뺐어. 그런 다음에 특별 계정으로 다시 갚았으니까 특별 계정에 다시 넣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든 인출을 받든 펀드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특별 계정에 있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특별 계정이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다시 도로 집어넣는다. 갚으면. 그래서 특별 계정 이게 펀드 투입의 목적이니까 특별 계정이 맞다. 그래서 특별 계정이 나와야 되고 4번 맞는 것은 이거 맞네. 이거 지금 앞에서 해양학금에서 맞아요. 보험금, 사망보험금 이것도 사망보험금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해양학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대출 원리금은 빼고 대출 원리금은 차감하고 상기하고 이렇게 주는 게 맞다. 5번 틀리게 설명한 것은 5번에 3번은 특별계정 먼저 지급한다. 아, 3번이 이거네요. 3번은 뭔 말이냐? 그러니까 대출을 이 사람이 받았어. 내가 500만 원 당장 내놔. 그런데 주식의 원리는 뭐예요? 플러스 2일이잖아요. 내가 팔아도 플러스 2 영업 이후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 계좌로.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틀 후에 줄게요. 가만히 있겠냐고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2 플러스 2, 무슨 말이 안 되냐. 그 때려잡겠지 또 콜센터 직원은. 콜센터 직원은 또 뭐 영업이 걸리고요. 뭐 이틀만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정이 뭐예요? 주식 말고 그냥 은행에 들어있는 거, 은행에 들어있는 돈 바로 주고 특별 계정에 있는 거는 자기네들 알아서 빼고 이렇게 순서를 한다. 요 말이네, 요 말. 성격 급한데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6번 틀린 것은 6번은 전액의 특별 계정. 이게 뭔 말이냐면은 대출 받았을 때 대출을 받았잖아요. 계약 대출. 이 중도인출도 마찬가지고 이 대출도 마찬가지고 ATM처럼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 뭐냐? 한 1,000원, 2,000원 받아요. 1,000원, 2,000원. 약관에 써놨어. 1,000원을 받는다고. ATM에서 요즘에는 거의 무료가 많은데 ATM에서 내가 신한은행 신한은행 카드를 갖고 있어. 신한카드를. 근데 국민의 ATM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국민 ATM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 수수료가 500원 이렇게 막 붙잖아요. 똑같아 이거예요. 이거처럼 대출 수수료도 있고 인출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출한 수수료만큼은 빼고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맛있게 잘 사 먹고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이 틱백이랑 투입된다. 요 말이에요. 7번 맞는 것은 대출 수수료 1,000원, 2,000원이에요. 1,000원, 2,000원. 대출 수수료는 특별기준 투입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왜? 아이 그 2,000원, 1,000원, 2,000원 그거는 직원들 복지에서 잘 썼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기준 투입하지 않는다가 맞죠. 그래서 자, 그 다음 8번 맞는 것은 이거 3번은 이자가 이제 이게 대출을 받으면 제가 이자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고리대금 업자까지는 아닌데 대출 이자가 한 3%, 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금 받을 때 보험금을 일찍 못 받고 막 원래는 플러스 3영업일에 보험금 받아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뭐 예를 들어 그냥 상해보험 질병 그냥 인보험이라고 하면은 3일 플러스 영업일이 지급 기일인데 만약에 이거를 지나면은 대출 이자만큼의 이자를 더 줘요. 예를 들어 보험사 사정상 뭐 자기네들이 일처리가 늦어서 막 하루 이틀 지났어. 심지어 막 한 달 막 늦게 주기도 하거든요. 막 빠뜨리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한 달치 이자를 막 줘요. 그럼 꽤 줘요. 그것처럼 그 지연 이자를 주는 만큼과 대출 이자가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대출 이자. 네가 대출을 받는 만큼 똑같이 늦게 준다. 그럼 똑같이 이자를 줘라. 그거를 둘이 같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것처럼 대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대출을 받았어. 좋지. 대출 받으면은 우리는 이자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받았어. 우리가 회사가. 그럼 그거는 일반 계정 이익. 그러니까 회사 수익으로 치겠다. 그거는 회사 수입이 된다 라는 뜻이고 9번 틀린 것은 월일에만 대출 그런 제한은 없어요. 횟수. 밑에 뭐 특별 계정 방식, 일반 계정 방식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필요 없어요. 뭐 특별 계정 방식은 뭐고 일반 계정 구별할 필요 없고 그냥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가 직관적으로 1번 보고 월 1회만 대출 가능하다? 그럼 그냥 X. 월 1회가 웬 말. 내가 지금 해약환급금이 500만 원 있어. 근데 지금 당장은 100만 원만 필요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사고가 나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를 선금으로 막 받아. 병원비를 빨리 내놓으래. 100만 원 긁었어. 근데 보니까 추가로 좀 더 부담하셔야겠네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돈이 더 발생했네. 그럼 막 200만 원 더 받아가.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해야 하는 500만 원이면은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가 돼야죠. 그래서 9번에 1번 보시고 대출은 월일에만 그냥 X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정답이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91쪽부터는 또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